손소 변호사입니다. 손최강 손소 변호사의 최근 강력 범죄. 오늘은 살인 사건인데요. 부산 수영구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해요. 그런데 이 사건 관련된 그 범행 현장 또는 시신의 상태 등을 방송을 통해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판결문, 1심과 2심 판결문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또한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2020년 11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남편과 아내 모두 40대입니다. 아내는 사망 당시 40세였는데요. 이 부부는 2010년에 결혼했어요. 2010년 10월 3일에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지났죠. 2019년 8월에 이 아내가 이모 씨와 외도를 했고요. 이모 씨와의 이런 그 불륜 관계가 남편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이 씨를 만나가지고 각서까지 받았어요. 다시는 안 만나겠다, 뭐 이런 각서까지 받았는데, 하지만 그 충격이 사라지지 않았고 우울증을 앓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조금 지난 거죠. 2020년 11월 2일 새벽 6시 20분이었는데 사실 용서를 해줬습니다. 용서를 하고 나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집에서 새벽 6시 20분에 남편이 잠을 자다가 거실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작은 방,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를 본 겁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시간에 잠을 안 자고 휴대폰 보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안 자고 뭐 하냐, 오늘이죠. 그날 새벽이니까 6시 반이니까 같이 대전 가기로 했는데 왜 안 자냐, 이렇게 말했다가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물론 이거는 살해를 한 살인범인 남편의 주장입니다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가 그 예전에 그 외도했던 그 이씨 얘기를 꺼냈다. 네, 그래서 화가 너무 나가지고 참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어쨌든 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랬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어떤 수법으로 죽였느냐? 이 거실에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 바구니가 있었는데, 그 바구니에서 장도리를 찾아가지고 듭니다. 이 장도리가 길이 30cm, 그리고 쇠뭉치 길이가 12cm인 일반적인 크기의 장도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걸 거실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전히 작은 방에 누워있던 아내의 머리, 얼굴, 목 부분을 내리칩니다. 자, 내리치는데요. 그래서 살해한 거죠. 판결문을 보면 1심 판결문보다 2심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공소사실에, 범죄사실에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손상이 생긴 건데 그냥 손상이 아니고 고도의 손상입니다. 매우 잔혹하게 손상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내를 살해했는데요. 형량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나왔습니다. 대단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예, 징역 12년형, 그리고 증제 1호증인 장도리, 범행 도구로 이용된 살해 도구인 장도리가 몰수됐습니다. 자, 이 사건 보면은요, 증거로 아까 말씀드린 그 외도한 그 이씨로부터 받은 각서도, 그 사본도 증거로 제출이 됐고요. 또 범행 현장과 이제 사체 검안 당시의 사진도 증거로 제출이 됐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비롯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요. 그 전에도 그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소견서 등도 함께 첨부가 됐습니다. 유리한 증거로, 양형의 요소로 활용이 된 거죠. 그리고 당연히 부검 결과 역시 증거로 제출이 됐는데 굉장히 심각한 훼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건 역시 불리하게 작용했겠죠. 자, 당연히 살인이니까 형법 250조 1항이 적용됐는데, 양형이 중요하잖아요. 양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수한 거예요. 네. 이런 짓을 한 다음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에 협조 잘했어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뭐 부인하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쟁점은 양형이었고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양형의 이유를 보면은 살인의 유형이 있거든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두 번째 유형이죠.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특별 양형 요소 중에 감경할 수 있는 거, 좀 전에 말씀드린 자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불원, 피해자. 근데 피해자가 사망했잖아요. 유족들.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되겠죠. 부모, 오빠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1심과 2심에서 약간 차이가 생깁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했습니다. 이 피해자 유족들, 그러니까 장인, 장모, 그리고 아내의 오빠에게 합의금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처벌 불원서가 법원에 제출이 된 거죠. 자, 이거는 감경 요소입니다. 그런데 가중 요소가 있어요. 굉장히 잔혹합니다. 범행수법이 너무나 잔혹했어요. 이렇게 아까 수회라고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20회 이상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망한 상태임에도 아주 가혹한 그런 범죄, 끔찍한 행동을 한 건데 이렇게 잔혹한 범행수법이기 때문에 가중 요소에 해당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걸 따져보니까 가중 요소도 있지만 감경 요소가 더 있다, 더 크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경을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했더니 징역 7년에서 12년까지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징역 7년에서 12년 사이에서 이제 고르는 거죠. 물론 그거를 이런 그 양형 그 권고형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넘어도 돼요. 뭐 넘으면 절대 안 된다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런 양형 기준에 입각해서 요즘에는 선고형을 결정하죠. 그리고 또 하나 진지한 반성까지 일반 양형 요소로 감안을 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해서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결국 유족들도 처벌 원치 않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죠. 자수. 이 사건 범행 후에 몇 시간 후에 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하다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112에 신고해라, 자수해라 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자수를 합니다. 그 후에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요. 또 정권도 중요하잖아요. 벌금형까지는 있었는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정과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살해하거나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이런 동종 정과도 없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가족 간의 특히 부부 간의 범죄의 경우에는 자녀 유무, 자녀의 연령, 자녀의 현재 거주지, 그리고 자녀를 누가 기를 수 있는지, 양육권자 누구인지 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10살 자녀가 한 명 있었어요. 10살짜리. 네. 이게 지금 이 사건 보면은요, 2010년에 결혼했고 2020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10년 됐습니다. 자녀가 있고 또 이 아내, 엄마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아빠가 살인범이지만 유일한 친권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 의무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유리한 양형 요소, 그리고 형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을 쭉 열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형을 좀 높게 볼 수 있는 불리한 양형 요소는 무엇이 있느냐? 당연히 살인죄라는 거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피해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죠. 그리고 매우 잔혹한 범행입니다.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 얼굴, 목을 20여 차례 내리쳐서, 물론 20번 친 거 부검을 통해서 횟수도 이제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피고인 남편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범행에 대해서.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을 가했다. 정말 그냥 손상이 아니라 고도의 매우 심각한, 매우 참혹한 그런 손상을 가해서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수법이 잔혹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내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게다가 반려견이 있었는데요. 반려견도 장도리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물론 이게 범죄는 아니에요. 네, 물론 엄격히 따지면 이 반려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반려견이 물건이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물건이면 모르겠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공유물이라면 다른 사람 소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 그 강아지 개를 죽임으로써 효용을 해했다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위반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게는 기소되지 않고 살인죄로만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징역 세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발찌 차야 됩니다. 풀려 나온 다음에 전자발찌를 차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어요. 그런데 1심 법원은 그것까지는 아니야. 전자발찌까지는 아니야. 라고 봤습니다. 부착명령은 이제 전자발찌를 차라는 거잖아요.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 이거 봐라, 아내를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강아지까지 개까지 이렇게 죽였는데 이런 폭력성 있는 사람은 살인범죄 또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 풀려났을 때 다른 사람 죽이지 못하도록 전자발찌 차게 해달라 라고 주장하면서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하는 거는 재범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개연성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하지만 이 사건 전에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은 없고요. 그리고 또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해봤더니 총점이 7점이에요. 이건 중간이에요. 중간. 그리고 또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계획해서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징역형만으로 재범 방지 충분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는데 남편은 항소 안 했습니다. 근데 검사가 항소했어요. 검사가 양형부당. 이거 12년 징역 10년 너무 약합니다. 더 세게 해주세요. 라고 항소했고요. 2심 재판부에서 판단합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유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외도 사실을 알았고 우울증을 겪었고 이러한 그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장인 장모와 오빠에게 합의금 1억 1,500만 원 지급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처가 식구들,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수했다. 동종 전과 없다.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그리고 불리한 정상 역시 1심과 비슷합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다. 게다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항소심에서요, 형량이 올라갑니다.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거라고 한다면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결정적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형량이 12년에서 징역 15년으로 올라갑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는데 이 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 얼굴, 목을 20차례 내리쳐서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을 가하여 살해했다. 1심에서도 그렇게 봤잖아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 이러면서 판결문 3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은 가로 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기록 38, 또 56부터 69쪽에 있는 피해자의 사체 사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판결문에 그걸 첨부하진 않습니다. 중간에 넣지도 않고. 물론 최근에는 변호사가 법정에 작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서면뿐만 아니라 판결문에도 뒤에 찾거나 다른 기록을 봐서 이렇게 참고할 필요 없도록 바로 끼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봐라 이렇게. 네. 판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그림, 도표 이런 거 넣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넣지 않았습니다. 판결문까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녀가 볼 수도 있고 이 판결문은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괄호 열고 딱 두 줄을 넣은 거죠.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기록에 있는 피해자 사체 사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사체 사진이 굉장히 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고 양형해라. 그걸 보면은 12년 너무 약한 걸 알 수 있다. 15년은 줘야지. 그리고 잔인함을 강조합니다. 1심에서는 반려견
이제 여기서는 최근엔 반려견이라고 씁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애완견이라는 표현 예전에 썼죠. 애완견, 가족이 함께 키우던 애완견도 때려 죽였다. 증거 기록 43, 45쪽에 그 사진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잔인함을 알 수 있다. 1심에서는 전자발찌 관련해서만 애완견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이 피고인 남편의 양형을 논하면서 이런 애완견을 때려 죽인 그 잔인함까지 거론했습니다. 또 하나, 자녀입니다. 자녀가 받은 충격도 좀 봐라. 이거 얼마나 잔인한 범죄냐. 어린 자녀, 10살짜리 자녀가 함께 있는 주거 공간에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 자녀에게 치유할 수 없는 큰 고통과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녀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족 공동체가 해체됐다. 15년 살고 나와도 엄마를 이렇게 잔혹하게 죽인 아버지와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결국은 자녀에게까지 이런 고통을 줬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때 받은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또 하나, 아까 말했잖아요. 처가 식구들이 합의했다고. 그런데 상황이 약간 바뀝니다. 즉, 장인 장모와 오빠를 뺀 다른 유족들은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오빠도 합의는 했지만 처음에 1심 판결 때까지는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징역 12년 나오니까 마음이 바뀐 건지 몰라도 입장을 번복합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요. 지인들 역시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를 볼 때 징역 12년은 너무 가볍다. 징역 15년형을 선고합니다. 즉 아까 자수 처벌 물원 2개 있잖아요. 2개. 그리고 범행은 잔혹해요. 그건 또 하나잖아요. 2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경해야 된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징역 7년에서 12년 범위를 설정해놓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12년을 선고한 거다. 1심 판결의 양형을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냐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징역 12년형은 너무 가볍다. 15년이 타당하다라고 봤고요. 그러면서도 전자발찌는 필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돼서 징역 15년형을 살게 됐고 지금 복역 중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합의의 중요성입니다. 합의. 양쪽 다 피해자 또는 유족 측과 가해자, 피고인 측 모두 합의가 대단히 중요해요.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형량은 더 올라갔을 겁니다. 물론 유족 입장에서는 합의하지 않아서 몇 년 더 살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합의금으로 1억 원 넘는 돈을 받고 몇 년 형기가 줄어드는 것과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할 때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전략적으로 유족 측이라면은 합의를 하지 말고 1심에서 아주 센 형을 받게 한 다음에 합의하더라도 그 다음에 합의를 해야 합의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 아이가 좀 걱정이 됩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살해당했고 아빠는 감옥에 가 있고 살인범이고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그 배경도 판결문에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이게 2020년에 발생한 거니까 이제 12살, 13살 된 거거든요. 언젠가는 이 판결의 의미까지 알게 될 텐데 상당히 좀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행의 잔혹성, 잔인함, 범행 수법 대단히 중요한 양형 요소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 거잖아요. 특히 때려서 사망까지 하게 만든 살해했습니다. 고도의 두부, 안면부 손상. 오죽하면 형량을 3년 더 상향하면서 3년 더 살게 하면서 고등법원에서 사진 봐라. 사체 사진 봐라. 이거 얼굴 사진 봐라. 이거 사체. 12년 안 돼. 15년이야. 라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 부산 수영구에서 벌어진 장돌이 살인사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고요. 홀로 남게 된 10대 자녀.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2020년에 발생한 부산 수영구 사건 함께 알아봤습니다.